교재는 251페이지 제8회 실무 기출문제 되겠습니다. 2022년 9월에 출제되었던 제92회 기출문제를 2023년도 버전에서 풀어볼 수 있도록 재구성했습니다. ERP 회계 시뮬레이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초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눔 클래스 데이터 다운로드 방법 참조하셔서 다운받으신 후 복구하시기 바랍니다. 5508 주식회사 초연의 김영희로 로그인합니다. 자, 상단에 5508 주식회사 초연 사용자는 김영희로 되어 있으면 이제 문제를 푸실 준비가 됐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회계관리 메뉴 중 김종민 사원이 사용할 수 없는 메뉴는 그랬어요. 그럼 시스템 관리에 회사 등록 정보, 사용자 권한 설정이 되겠습니다. 모듈은 회계관리로 오시고요. 김종민의 커저 갖다 놓으세요. 오른쪽에 받은 권한입니다. 자, 전표 입력 있습니다. 전표 출력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거래처 원장 있습니다. 전표 승인 해제 없어요. 없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답은 4번. 두 번째, 당사의 사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사원 등록 클릭해 보세요. 자, 부서는 전체로 봐야 되기 때문에 스페이스바 또는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시고요. 마구 엔터 해주십시오. 되셨나요? 박혜수 사원은 2001 영업부 소속이다. 박혜수 커져 갖다 놓고 소속을 보니까 영업부 소속 맞아요. 네. 자, 동그라미. 옳지 않는 거 찾는 거예요. 입사일과 달리 퇴사일 입력은 시스템 관리자만 입력할 수 있다. 네, 관리자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즉, 시스템 관리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용자 권한 설정 메뉴에서 메뉴 사용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원은 총 3명이다. 즉, 사용자 여부에 즉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한테 권한을 주겠죠.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권한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프로그램 사용자인 3사람입니다. 그거를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로그아웃 해보세요. 그리고 사원 코드를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3사람이에요. 김영희, 전윤호, 김종민.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군지 다시 김영희로 로그인해서 시스템 관리, 회사 등록 정보, 사원 등록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죠. 부로 되어 있던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사용자 여부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건 맞는 답이죠. 김종민 사원은 회계전표 입력 시 대차 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전표 상태가 승인으로 반영한다. 자, 김종민 커져 갖다 놓으세요. 갖다 놓으시고 회계 입력 방식이 미결인데요. 그러면 김종민 사원이 회계전표를 입력하잖아요. 그럼 미결전표가 발생이 됩니다. 승인전표가 발생되려면 승인 권한을 갖거나 수정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틀렸어요. 2번에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전표 상태가 미결이다 그랬으면 맞는 답이 되겠죠. 3번 당사에 등록된 계정 과목 중 11100 대손중단금은 어떤 계정의 차감 계정인가? 여러분이 대손중단금 계정의 성질을 알고 있으면
계정 과목 등록을 열지 않아도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손충당금은 어떤 자산의 바로 다음 번호의 차감 계정이거든요. 이거는 약속을 했어요. 대손충당금 종류가 많은데 막 들쑥날쑥하면 이게 누구의 대손충당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산 바로 밑에 있는 번호로 대손충당금을 쓰게끔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112 앞번호는 누굴까요? 110이겠죠? 즉 받으러 om의 대손충당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런데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싶다. 그럼 계정과목 등록 오면 됩니다. 회계관리에 기초정보관리, 계정과목 등록, 당좌자산 1로 시작되는 거니까 당좌자산 클릭해서 111 여기 있습니다. 봤더니 누구의 관련 계정이에요? 받으러 om의 차감 계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대손충당금에 대한 성질을 알고 있다. 그러면 받으러 om의 차감 계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번 주식회사 초연 본점엔 2023년 하반기 매출액은 상반기에 비해 얼마나 증가하였는가? 결산 재무제표 오셔서요. 매출액은 수익이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볼 건데 기간별 손익계산서 보겠습니다. 반기별로 오시고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구분되죠. 조회.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는 7억 6,200이고 하반기는 19억 450입니다. 그래서 11억 4,250만 원만큼 증가했네요. 답은 3번. 5번 주식회사 초연 본점의 2023년 1월 한 달 동안 발생한 현금의 출금액은 얼마인가? 현금 출납장 가겠습니다. 전표 장부관리의 현금 출납장. 기간 입력해서 1월 선택하세요. 확인. 출금액을 물어봤으니까 대변의 출금 월계를 보시면 됩니다. 249만 5천원. 답은 1번이죠. 입금액은 500만원입니다. 6번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2월 된 주식회사 초연 본점의 외상매출금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거래처 이름을 묻는 거죠. 거래처 원장으로 보겠습니다. 거래처 원장. 외상매출금 코드는 108번입니다. 여러분 외워두시라 그랬으니까 좀 외워두세요. 기표기간은 2023년으로 2월 된 거니까 1월 1일로 보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2024년 1월 1일로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실 때는 여기입니다. 전기 2월. 이 금액에서 가장 큰 금액 찾으세요. 1억 2,011만 4천원이요. 거래처는 한동테크네요. 주식회사 한동테크. 답은 3번. 이렇게 메뉴만 잘 찾으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7번 주식회사 초연 본점의 2024년 6월 30일 결산 시입니다. 받으러 om의 1%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려고 한다. 다음 중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받으러 옴 잔액 곱하기 설정률 그리고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빼는 거죠. 합계잔액 시산표입니다. 결산 재무제표 관리의 합계잔액 시산표 클릭. 6월 30으로 열으세요. 받으러 옴 6억 7,430만원입니다. 자, 계산기 하나 부를까요? 계산기 불러서 6억 7,430만원. 시험 보실 때 계산기 갖고 가셔도 되고요. 컴퓨터에 있는 계산기로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론 보실 때는 계산기가 안 보일 텐데 가지고 가세요. 네.
자, 곱하기 1%니까 1%. 0.01이죠? 는 대손충당금 잔액은 232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232만원 빼주세요. 그랬더니 442만 3천원 설정하면 됩니다. 설정은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설정하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주식회사 초연 본점의 2023년 3월 31일 기준 현금이 현금성 자산의 잔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계산기는 내려놓으시고요. 잔액을 물어봤으니까 그렇죠. 합계잔액시산표 그대로 보셔도 됩니다. 합계잔액시산표를 3월 31일로 조회하세요. 제출용 누르세요. 제출용 누르서 조회. 그러면 여기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이라고 있어요. 이게 현금이 현금성 자산입니다. 금액은 23억 8천 17만 2,100원입니다. 답은 2번. 여러분 숫자를 읽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화폐 단위로. 9번 주식회사 초연 본점의 2023년 1분기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분기별로 볼 거죠. 그래서 결산재무제표의 기간별 손익계산서 되겠습니다. 아까 열은 게 있어서 열릴 거예요. 그러면 상단에 있는 거 누르시면 됩니다. 분기별로 볼 거니까 그렇죠. 분기별 탭으로 옮기세요. 옮기셨어요? 그럼 1사분기부터 4사분기가 있는데 문제는 1분기에 옳지 않은 설명이잖아요. 그럼 1분기만 열게요. 1사분기 그리고 1사분기 이렇게 내가 필요로 하는 분기만 열으세요. 조회. 그러면 1사분기만 이렇게 보입니다. 상품 매출액은 3억 9,450만원이다. 상품 매출액은 3억 9,450만원. 오 딩동댕 맞았어요. 단기 상품 매입액은 1억 9,400만원이다. 단기 상품 매입액은 1억 9,400. 오 맞았어요. 이자 비용이 영업외 비용으로 20만원 발생하였다. 이자 비용 밑으로 가야죠. 영업외 비용으로 20만원 발생됐네요. 판매관리비 중 직원급여는 1억 3,500만원이 발생했다. 직원급여 커져 갖다 놓으시고 1억 140만원이네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4번. 10번 다음 보기에 신규 취득한 고정자산을 등록하고 해당 자산의 2023년도 감가상각비를 조회하면 얼마인가? 정액법을 계산할 줄 아시는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고정자산 등록 해보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 오세요. 유형은 비품입니다. 코드도움 열어서 비품. 자산코드 번호는 여기 있습니다. 21200008 에어컨이네요. 한글로 엔터. 취득일자는 여기 있습니다. 10월 1일입니다. 2023년 10월 1일 엔터. 취득원가는 400만원이죠. 자, 400만원. 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 경비구분은 800번대.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리고 다음 칸 클릭해야 저장되죠. 자, 다시 한번 보면 400만원이니까
3개월치 감가상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20만원 감가상각비 발생합니다. 답은 1번. 이렇게 해서 8회 실무 기출문제 10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